안녕하십니까. JMP를 활용한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 실무 세미나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김성준입니다. 먼저 이 세미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JMP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세미나는 그 JMP가 제공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 기능 중에서 그 신뢰성 데이터 분석 기능에 한정해서 저희가 신뢰성 개선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용되는 주요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능 소개 및 각 분석 방법론들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데 주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JMP에 대한 사용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초적인 통계 지식이라든지 신뢰성 데이터 분석에 기본적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그 이틀에 걸친 강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란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뢰성이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품질 관리도 더 큰 틀에서 보면 품질 경영이라는 더 이제 어떤 넓은 범위에서 저희가 다루어질 수 있듯이, 신뢰성 역시도 신뢰성 경영이라는 그 개념을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신뢰성 경영과 그 신뢰성 경영 관점에서의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뢰성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 중요한 배경 지식이라고 하면 이제 통계적인 그 어떤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희가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게 된 신뢰성 분석 그 기능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핵심 그 개념들을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 핵심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는 수명 데이터와 산포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통계적 가설 검정의 원리, 그리고 이제 회귀 분석과 분산 분석 등 통계 모형에 대한 어떤 통계적 추정치에 대한 유의성, 그리고 통계 모형에 대한 유의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본격적인 이제 신뢰성 분석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명 자료의 분석. 이제 수명 자료는 다시 한번 구분을 하면 이제 일반적인 수명 데이터, 보장이 관측된 시간에 대한 데이터죠. 수명 데이터, 그 일반적인 수명 데이터 분석이 구성되어 있고, 수명 데이터 분석의 한 특수한 사례로서 이제 필드 클레임 또는 보증 데이터라고 하는 그 분석이 이제 있겠습니다. 즉 저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그 접수된 고장 정보에 대한 수리 이력, 즉 시장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수명 정보가 되겠죠. 그런 보증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속 시험 데이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제품의 고장이 쉽사리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일반 사용 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렇게 얻어진 수명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럴 때 얻어진 가속 시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 조건에서의 어떤 수명 특성들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석 기법으로는 그 신뢰성 실증 시험 설계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부품에 대한 신뢰성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그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저희가 모든 신뢰성 평가를 매번 가속 수명 시험이나 여러 시험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합부 판정만을 위한 목적으로 실험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신뢰성 실증 시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 실습이라고 해서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뢰성 경영 관점에서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가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텐데, 이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실제 하나의 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케이스 스터디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그 세미나가 2시간씩 총 4시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살짝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세미나 그 영상이 아마 다시 보기 같은 것들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조금 설명이 빠르다고 한다면 좀 그 내용들을 복습해서 보시거나 또는 추후에 저에게 따로 문의해 주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뢰성이란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이란 어떤 제품이 규정된 사용 조건 하에서 의도하는 기간 동안 또는 목표한 기간 동안에 고장 없이 정해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이제 품질 특성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신뢰성을 저희가 어떤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정의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신뢰성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규정된 사용 조건이라는 것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신뢰성이라는 것은 실제 시장 조건,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제품이나 부품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평가가 되는 척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즉 온도나 습도, 기압, 진동, 충격, 부하 등 이 제품의 사용 조건에서 인가되는 다양한 환경 조건들에 대한 기준을 하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도하는 기간인데요. 신뢰성이라는 것은 결국 고장과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고장은 언젠간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거든요. 영원히 쓸 수 있는 부품이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이제 목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소비자들과 약속한 뭐 보증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최초 설계할 때 목표로 한 설계 목표 수명이라든지 하는 의도하는 기간이 설정이 되어 이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장이 어떻게 정의되는, 고장이 어떤 때 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이제 고장도 저희가 전구가 켜졌다, 불이 켜지지 않는다와 같이 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쉽게 확인되는 고장 유형도 있지만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어떤 TV의 밝기와 같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휘도와 같이 명확한 고장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얘가 동작한다는 건지 안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를테면 초기 용량 대비 배터리 용량이 80% 수준으로 저하되면 그때를 고장으로 보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용 조건과 의도하는 기간, 그다음에 고장에 대한 정의 하에서 이제 신뢰성이 그 정의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품질과 신뢰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신뢰성이 아까 앞선에 품질 특성 중에 하나로서 저희가 신뢰성이 다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신뢰성을 품질이 하나의 범주로 보기보다는 좀 구분해서 저희가 다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제품을 판매 전과 후로 나눴을 때 저희가 주로 품질을 관계하는 이제 시점은 판매 이전에 제품을 기획, 설계, 그다음에 양산할 때 주로 양산이 이루어지는 이제 제조 공정상에서의 품질을 주로 이제 관리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신뢰성이라는 것은 제품이 완성된 직후에 이제 검수를 거쳐서 자, 정상적인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게 사용 환경으로 갔을 때 언제 고장이 날 것인지, 즉 초기의 성능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계된 것이 신뢰성이기 때문에 품질과 신뢰성의 어떤 관심 척도라든지 관리하는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기준들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을 저희가 정의한다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규격에 일치하는지에 대한 어떤 적합성을 품질이 있다, 없다로 정의하는 것에 반해서 신뢰성은 사용 조건에서 목표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신뢰성이 우수하다, 그렇지 않다, 신뢰성이 있다라는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직후의 시점에서의 제품의 특성을 저희가 본다고 한다면, 즉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제품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0 시점에서의 품질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신뢰성은 미래 시점, 즉 실제 제품이 사용 환경에 노출됐을 때 미래의 또 계속 어떤 성능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주로 이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함 유형이라고 하면은 품질은 불량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신뢰성은 고장, 이제 제품이 정상적인 기대한 성능을 잘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대개는 신뢰성은 이제 설계나 사용 환경에서 설계의 어떤 오류라든지 사용 환경에서 실제보다 과학하게 사용한다든지 하는 원인으로 주로 이제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수명과 고장률과 같은 척도로 이제 신뢰성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방법에 있어서 이제 또 하나의 또 차이가 있는데, 품질은 제조 공정에서
이제 표본을 추출해서 바로 제품을 상태를 측정하는 식으로 그 한 후에 규격에 대한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지만 신뢰성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제품을 그 어떤 환경 조건에 노출시켜서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작동을 시켜서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 시험을 실시해야지만 이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어떤 품질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에 비해서 신뢰성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뢰성에 대한 개선 도구는 다양한 FMEA라든지 FTA, 고장 분석과 같은 툴이 사용되고 최종적으로는 수명과 고장률 또는 신뢰도와 같은 척도로서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품질과 신뢰성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좀 간단한 그 신뢰성 분석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어떤 고객이 냉각팬의 수명은 2,500시간 이상일 것이라는 요구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이제 6개의 샘플을 뽑아서 이제 그 작동 시험을 실시한 후에 언제 고장 나는지에 대한 시간을 측정했더니 이제 6개 모두 2,500시간이 이제 초과가 돼서 이 결과를 고객사에게 보냈는데 고객사는 이 제품은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회신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제 고객은 이 냉각팬의 수명을 얘기할 때 2,500시간 이상일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B0.12라는 신뢰성 척도가 2,500시간 이상을 만족할 것이라는 게 원래 의도였던 거죠. 이때 B0.1이라는 것은 밑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누적 고정 확률이 0.1%가 되는 시간을 가리켜서 저희가 B0.1로 많이 표기를 하는데 그 시간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제조사에서 테스트한 샘플 데이터 6개를 가지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와이블 분포를 적합을 시킨 후에 그 적합된 와이블 분포의 그 모델로부터 B0.1 즉 0.1%가 고장이 나는 시간을 추정해 보니까 2089시간이라는 값이 얻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얻은 표본으로는 2500시간을 모두 만족을 했지만 이 표본으로부터 전체 제품 집단에 대한 수명 특성을 추정해서 그 의도한 신뢰성 척도 B0.1을 평가해 보면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거죠. 자, 이렇듯이 이제 신뢰성 평가라는 것은 품질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한된 표본으로부터 전체 제품 집단,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추정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항상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산포나 어떤 변동성에 대한 고려를 이제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한번 사례도 보시죠. 부품 A의 내구 시험을 실시해서 10개의 샘플에 대한 고장 사이클을 저희가 얻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와이블 분포를 가정했을 때 수명 특성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즉 와이블 분포에 대한 형상모수와 척도모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그 분포 정보를 토대로 자, 그럼 신뢰 수준 90%에서 누적 고장 10%가 되는 시간은, 즉 우리가 시장에 나갔을 때 이 제품이 10%가 고장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이제 알고 싶다고 해보죠. 자,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JMP에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 JMP 실습 시연은 이후에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개념을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미리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JMP에서 수명 분석을 실시해서 이제 결과를 얻으면 와이블 분포의 척도 모수는 1541.9, 다음 형상 모수는 17.2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척도 모수와 형상 모수를 가지고 와이블 분포의 누적 분포 수를 그려보면 지금 초록색과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Y축이 사이클, X축이 이제 확률로 XY축이 이제 바뀐 뒤집힌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 수준 90%에서 누적 고장 10%가 되는 사이클 시간은 추정을 해보니까 10%가 누적 고장 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와이블 분포의 그 척도모수, 형상모수에 의한 기대값은 1353사이클, 그리고
이 1353사이클이라는 결과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시험에서 얻은 10개 샘플에 대한 와이블 분포 추정 결과의 예측치를 따름이지 이게 제품 집단 전체에 대한 실제 비트앤 수명과 일치한다, 정확하게 맞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저희가 표본이 가지고 있는 그 3%를 고려했을 때 실제 참값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 어떤 구간, 저 신뢰 구간이라고 하죠. 이제 90% 확신을 가지고 참값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을 계산해 보니까, 즉 90% 신뢰 구간을 구해 보니까 1260에서 1453 사이클로 이제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우리가 만든 이 A 부품의 실제 비트앤 수명은 대략 1260에서 1453 사이클 사이에 실제 비트앤 수명이 존재할 그 가능성이 한 90% 정도 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앞서서 두 개의 간단한 신뢰성 분석 사례를 살펴본 것으로부터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신뢰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제품이 고장날 때까지 평가한 수명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품질 저희가 관리를 할 때는 품질 정보라는 것은 비교적 즉시적으로 저희가 취득이 가능한 반면에 신뢰성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고장날 때까지 평가를 해서 얻어야 되는 그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품질을 보다는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품질 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만큼 신뢰성 관점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신뢰성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뢰성을 한번 좀 어떤 이제 기술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신뢰성을 저희가 선진국형 기술 척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뢰성이 확보가 되려면 이 미래 시장에서 얘가 어떻게 언제 고장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품을 설계하고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시장에서의 수명이 얼마가 될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원천 설계 기술과 그 어떤 이 설계에 대한 시장에서의 다양한 어떤 경험 지식과 현장 데이터들을 녹여내서 종합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과거 개발도상국이라고 이제 불려질 때 이제 그 어떤 선진국을 추격해서 벤치마킹해서 추격하는 주로 전략을 이제 짜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도형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뢰성 기술이 있는 조직이나 나라는 이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례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국산형 가스터빈 이제 시제품이 나왔는데요.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일본 MHPS, 미쓰비시 히다시 파워 시스템, 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세계 시장을 이제 독점하고 있는데, 이제 이 독점이 가능한 이유는 원천 설계 기술,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잘 만드는 우수한 성능의 가스터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사실 제품 자체보다도 더 큰 시장이 그 뒤에 가스터빈에 대한 유지 보수 시장이거든요. 이 제품을 고장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서비스가 더 큰 시장이 되는데, 이 그 제조사들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국내만 한정했을 때도 연간 3천억 원에 이르는 유지보수 비용이 이 제조사들이 제공해준 서비스에 의존해서 저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조사가 어떻게 자기들이 설계한 정보에 근거했을 때 이 제품이 고장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뢰성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설계했을 때 이 제품이 시장에서 어떠한 신뢰성 특성을 가질 것이다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품의 그 어떤 생애 전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원자재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가치 사슬을 포괄해서 라이프 사이클과 밸류 체인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신뢰성 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지만 이런 신뢰성 그의 궁극적인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품질 관리
를 좀 큰 틀에서 보면 품질 경영이라고 얘기하듯이 신뢰성 분석이나 신뢰성 개선 역시도 조금 더 큰 범주에서 보면 저희가 신뢰성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신뢰성 경영은 이제 거버넌스, 신뢰성 자원 관리, 제품 실현, 측정 분석 체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품질 경영도 ISO 9001과 같은 뭐 국제 그 품질 규격이 있듯이 신뢰성 경영도 유사하게 이제 IEC 60300이라고 해서 신인성 관리 체계라는 이름으로 신뢰성 경영 체계를 규정한 이제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즉,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사적인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규정한 국제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게 네 가지 이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뢰성 관리 체계, 즉 신뢰성과 관련된 관련 조직을 지휘 통제하기 위한 기준적인 어떤 그 업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 그리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제 자원 관리 방법, 그리고 신뢰성 측정, 분석, 개선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리고 신뢰성이 있는 제품을 실현하기 위한 제품 수명 주기 단계에서의 다양한 활동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제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는 지금 그 세 번째 보고 계시는 이 측정, 분석, 개선 분야에 이제 관계되는데요. 즉, 신뢰성이라는 것, 뭐 모든 활동들이 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체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 관리 체계 관점에서 이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신뢰성 측정, 분석, 이 개선 항목만 살펴보시면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과 경영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신뢰성에 대한 보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요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뢰성 경영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세미나의 주제는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에 대한 그 소개와 그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신뢰성 분석 기법들을 JMP로 설명드리는 게 주 내용인데, 이제 그 궁극적으로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가 이제 어떤 그 기업 경영 활동 전체적인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신뢰성을 달성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그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신뢰성 경영 체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 신뢰성 경영을 그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현대자동차 그룹 사례인데요. 그 아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이제 시장에서 주로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품질을 조사하는 JD 파워라고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차량 품질 지수를 조사하는데 그 크게 두 가지 척도로 차량 품질을 평가합니다. 이제 신차 품질, 만들어진 직후에 얼마나 차량에 대한 어떤 고장이 없느냐. 그리고 이제 3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고장이 없느냐. 내구 품질, 즉 신차 품질과 내구 품질 두 가지를 평가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신차 품질은 상당히 이 파란색 보시는 것처럼 신차 품질은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지만 2015년 기준으로는 내구 품질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차 품질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그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그 연구소 주도로 신뢰성 TFT를 발족해서 다양한 이제 어떤 품질 비용이 발생하는 부품을 중심으로 한 신뢰성 개선 활동들을 추진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데요. 그 결과 19년 정도에는 VDS 내구 품질이 현대차는 9위, 이제 기아차는 10위 정도로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19년 전후에서는 아예 신뢰성 경영 관점에서 신뢰성 그 연구소와 전사에다가 신뢰성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이제 신뢰성 경영 체계 확보를 체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연구소 중심으로 이제 신뢰성 기반 R&D 체계를 조립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신뢰성 기술, 즉 신뢰성이 그 자동차 완성차 회사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수많은 어떤 그 이제 계열사라든지 협력사들의 종합적인 그 활동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뢰성 기술 확산을 위한 이제 본사의 어떤 전담 조직도 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신뢰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이제 체계적인 어떤 활동을 한 결과 이제 올해 초였죠. 22년도에 현대차가 VDS 3위,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위를 달성하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신뢰성 경영 저 자세한 내부 사정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과거의 어떤 내부 품질, 신뢰성 관점에서 품질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성과가 좋지 못했는데 신뢰성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극적으로 신뢰성을 개선한 우수한 사례가 있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신뢰성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개념 소개와 그리고 신뢰성 경영 활동에 대한 이제 추진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주로 말씀드릴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가 이 신뢰성 경영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그 역할과 위치에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신뢰성 경영 실현. 신뢰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고객들이 고장 없는 제품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품 수명 주기에 걸친 신뢰성 평가 확보, 그리고 보증, 개선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한다라고 봤을 때 이제 그 기술을 신뢰성 데이터, 신뢰성 정보 관리 및 분석 기술, 그 다음에 신뢰성 평가 기술, 그 다음에 신뢰성 그 설계 기술이라고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신뢰성 평가 기술이라 하면 이제 고장을 그러니까 필드에 정합성 있는 고장을 재현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이제 그 평가 방법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제품의 수명 주기에 있어서 뭐 기획, 설계, 개발, 제조,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신뢰성 활동들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런 신뢰성 활동들에서 수집이 되는 신뢰성 데이터들을 하나의 이제 플랫폼에 저희가 담아놓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신뢰성 데이터 플랫폼으로부터 저희가 신뢰성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활동 가운데 신뢰성에 대한 어떤 개선 소요가 발생하면 체계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그 신뢰성 개선이 필요한 뭐 부품이나 제품에 대한 개선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인 신뢰성 구현하는 데 있어서 보통 저희가 뭐 PDCA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돌린다고 하듯이 있어서 중요한 이제 이 수단이 되는데요. 이때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가 크게 이제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제 뭐 고장 현상이 이제 진단이 됐다. 설계 개발 단계에서 평가를 하면서 뭐 목표 신뢰성이 뭐 미달이 됐다든지, 또는 이제 시장 필드 운용 단계에서 필드 고장이 접수되었다. 또는 어떤 품질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제품이나 부품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신뢰성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그 신뢰성 개선을 할지 아니면 제조 공정 개선으로 할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저희 구분할 수 있는데, 내구나 환경 우발성 고장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신뢰성 개선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 시장에서 확인된 어떤 문제들이 초기 불량이나 제조 산포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뢰성 개선보다는 제조 공정 개선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는 지금 보고 계신 문제 정의, 고장 정의, 신뢰성 시험법 계획, 뭐 가속 시험 계획, 그다음 신뢰성 분석, 개선안 검증, 적용 및 보증 기준 수립으로 크게 이제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는 6단계는 아주 전형적인 일반화된 절차에 해당되는 것이고, 신뢰성 개선 활동에 대한 목표나 성격에 따라서 이 단계들을 적절하게 수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어떤 문제 정의, 그다음에 뭐 이제 해법 탐색, 해법의 구현, 이제 검증, 그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뭐 사후 감시, 뭐 이러한 이제 전형적인 활동을 6단계로 구분해 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저희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그 세미나에서 설명드릴 JMP를 활용한 분석 기법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신뢰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의 그 사용 환경에서의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개는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가 이제 작동하게 되는 이제 계기는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선 소요가 있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뭐 품질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보존 기간 내에 고장이 많이 난다거나 뭐 하는 식의 제품이 선정이 돼서 부품이 정의가 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이제 분석 활동이 시장 수명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고장 현상이
어떠한 그 수명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보증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시장 수명을 분석해서 저희가 원래 그 의도한 거는 보증 기간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0.1% 미만 그 고장이 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보증 분석을 해보니 보증 기간 내에 고장 확률이 그보다 훨씬 높다, 또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분석을 해서 신뢰성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고 그 보증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얼마만큼 신뢰성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뢰성 분석 및 사용 조건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사용 조건에서의 이제 그 기준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필드 프로파일 분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신뢰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의도된 사용 환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 조건에 대한 정의를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에서 수거된 어떤 고품들을 분석해서 어떠한 때 고장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장도 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3단계에서는 신뢰성 시험, 즉 이제 가속 시험을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필드에서 고장난 것과 동일한 고장 모드를 재현할 수 있는 고장 재현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고장 메커니즘을 확정을 한 후에 이 고장을 빠르게 재현할 수 있는 가속 시험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본 이 세미나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자, 그렇게 해서 설계된 가속 시험 설계를 바탕으로 그 이제 가속 시험, 신뢰성 시험, 가속 시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가속 시험 데이터로부터 가속 수명 모델을 확보하게 되죠. 가속 수명 모델이라는 것은 가혹한 조건에서 빠르게 얻어진 수명 데이터를 얻어서 사용 조건에서는 어느 정도 수명을 가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이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그 가속 수명 모델을 확보를 하고 이제 개선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개선안을 도출해서 이 개선안에 대한 그 가속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 요 4단계에서의 가속 시험은 대개 이제 양산품, 기존의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얻어지게 되는데, 개선품에 대해서 가속 시험을 실시한 후에 이 기존 제품에 대한 가속 시험 모델과 비교를 그걸 활용해서 신뢰성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판정을 하고, 개선이 확인이 되면 다시는 이제 앞으로 동일한 문제로 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활동을 통해서 확인된 이제 설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설계 표준에 대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사실 이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개발 단계에서 신뢰성에 대한 다양한 검증 프로세스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존의 신뢰성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지 시험 방법에 그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험법, 즉 이제 개발이라든지 뭐 양산 단계에서 신뢰성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다시 한번 이 활동을 통해서 확보된 가속 시험, 신뢰성 시험법과 가속 시험 모델들을 가속 수명 모델들을 활용해서 시험법을 이제 재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안이 시장에 적용되면 그 같은 고장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지를 사후 관리하는 흐름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릴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는 이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모형 자동차를 사례로 해서 신뢰성 개선 사례를 JMP로 활용해서 보여드리는 이제 종합 실습을 좀 해볼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단계별로 어떤 활동들이 수행되고 그 활동에서 신뢰성 분석이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 세미나에서 활용되는 이제 신뢰성 분석 기능이 밑에 주어져 있는데요. 신뢰성 분석뿐만 아니라 이 JMP가 제공하는 뭐 데이터 분석 기능이 굉장히 방대한데, 저희는 이제 신뢰성 그 분석 기능으로만 한정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신뢰성 분석 기능으로만 한정하더라도 사실 이 세미나에서 다루는 기능은 JMP에서 제공해 주는 것에 제공하는 기능의 일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하나하나에 대한 기능들을 모두 다 설명드리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건 뭐 며칠짜리 세미나를 따로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 세미나에서는
신뢰성 개선 프로세스에 주로 활용되는 핵심 신뢰성 분석 기능 중심으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아까 개선 프로세스에서 빨간색으로 표기했던 보증 데이터 분석, 수명 분석, 가속 수명 분석, 가속 열화 분석, 그다음에 신뢰성 입증 시험 설계 이렇게 주요 기능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